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허리 통증과 포로로 치료 2편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 또 다리가 저려서 오신 분을 대상으로 포로로 치료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포로로 치료는 이제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낯설게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포도당만을 인대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포도당이라는 게 설탕물인 거죠. 설탕물을 인대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대가 증식이 되고 자라나서 자기 원래 인대보다 더 강해진다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된 겁니다. 이 치료 방법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되고 또 치료 방법이 발견돼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부상이 많은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일반인들, 관절염 환자, 수많은 통증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라든지 박찬호 선수, 그다음에 하워드 존스 이런 운동 선수들도 이 치료를 받은 선수들이고, 이 치료는 잠시 좋아지는 치료 방법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치료약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반영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치료를 갖다가 저희가 포도당을 써서 한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정말 이 포도당만 쓰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포도당만을 쓰는 겁니다. 원래 제약회사에서 50%짜리 포도당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가 희석을 해가지고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12 내지 15%짜리로 희석을 했습니다. 되게 관절 내에는 25%를 쓰게 되고요. 관절이나 아니면 활액낭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윤활유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목이라든지 복숭아뼈 이런데 윤활유 주머니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물집 같은 게 생기거든요. 결절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생기고 그런 데는 25%를 쓰게 되고요. 뼈에 붙어 있는 어깨뼈, 무릎, 허리 이런 데는 인대, 그런데 인대라든지 아니면 아킬레스건 이런 데는 15%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인대에다가 주사를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인대가 처음에는 이 고농도액이죠. 고장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농도가 높은 물질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뭔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우리 몸에 백혈구들에게 몰려들어요. 백혈구는 이제 일종의 경찰 같은 거죠. 경찰이나 어떤 군인들인데, 뭔가 이게 침입하면은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쟁, 국지전 같은 거죠. 그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약이 들어간 부분이 아프고 염증 반응 같은 게 생기게 되면서 이걸 치료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반응이 생기면서 아픈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면은 그 부위에 이런 반응들이 오면서 며칠이나 혹은 어떤 분은 몇 주, 또 어떤 분은 더 오래 간다는 분이 있는데 아프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프셔야 됩니다. 이 아픈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좋아지거든요. 아프지 않고 좋아지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전쟁이 터졌는데 아프지 않고 좋아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픈 건 아니고 처음에 아프시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안 아파지세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그게 언제쯤부터 좋아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근데 그게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좋아진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보통은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맞은 부위에 호전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보다 빨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좀 더 늦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벌써 한 번밖에 안 맞았는데 이 뭐 부드러워진 것 같다 그러고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몇 번을 맞았는데 왜 안 좋아지냐고 뭐 언제 낫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번 맞아서 좋아지신 분들보다는 몇 번 맞았는데도 왜 안 낫느냐 하는 분들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빨리 좋아지고 싶으신데 금방 안 나시니까 좀 답답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이 부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 몇만 케이스를 해보니까 그 발바닥하고 팔꿈치가 좀 제일 천천히 좋아지는 부위 같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은 이제 딛고 다니니까 그 딛는 것 때문에 그 체중이 실리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팔꿈치는 아무래도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팔꿈치가 좀 천천히 좋아지는 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튼 그게 다 힘드시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시더라고요. 거의 뭐 한 80%에서 90%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게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 부위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엘보를 치료하더라도 보면은 엘보를 제대로 치료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상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팔꿈치 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치료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세요. 보면은 프로로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는데도 좀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효과 없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 엘보로 주사를 맞으셨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두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효과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두 달 지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두 달 지나면 좋아진다 해서 왔는데 왜 지금 세 달이 됐는데도 왜 안 좋아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포로로 치료 시작하신 한 지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경험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가셨다가 한 1년 있다 오셨어요. 1년 있다가 뭐 감기 증세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팔꿈치 좀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뭐 안 아프다고 지금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세요. 저희가 이제 치료받고 몇 년 있다가 다른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맞은 거 좀 어떠시냐고. 그러면 이제 거기 괜찮다고. 그런 분들이 뭐 아주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는 이게 언제 좋아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어보지 않으면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할 때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주사 맞고 나서 이게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두 달까지는 인대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그냥 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골프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뭐 전신 헬스라든지 뭐 등산 이런 거는 이제 뭐 인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두 달 동안은 좀 쉬었다 하시라고 그러고 내가 상체를 맞았는데 하체 운동을 해도 되냐고 하시면은 저는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두 달 지나서부터 이거를 그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두 달까지는 좋아졌도 좋아졌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빠지는 것 같아도 나빠졌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파도 치는 것 같아요.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다 이제 서서히 잊어버리세요. 나중에는 이제 별로 안 아픈 거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빨리 안 좋아져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인대 증식 완성되는 시기는 치료 후에 보통 2년 정도 후를 보는데요. 보통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서부터 인대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강도가 아주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은 원래 자기 인대의 120에서 140% 정도 증식이 일어난다 그러고요. 그 주사 맞은 쪽이 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등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허리를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등에 떡 붙여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도 이제 뭐 엘보 치료했는데 보면 왼쪽 팔꿈치 치료했는데 이 배드민턴을 못 쳤어요. 이게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주사 맞은 팔이 더 세졌다고. 제가 이제 2년 지나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치료를 할 때 그 우리가 근육과 인대와의 관련성을 이해하시면은 그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 항상 말씀드리면 모든 뼈는 인대가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인대가 없으면 뼈는 무너지게 되고 인대가 약해지면 뼈를 인대가 못 잡아주니까 근육이 뼈를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근육이 뭉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들은 이제 저희가 근막 통증 치료의 그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미국의 그 닥터 트래블이라는 그 있는데 그 책을 참조해서 좀 그렸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아파서 오는 환자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엎드려서 진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기 보시는 그 등에 있는 그 빨간색 근육 있죠. 이걸 요방형근이라고 합니다. 요방형근 혹은 이제 네모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근육이 뭉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근육을 이제 저희가 눌러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좀 깊숙이 눌러보게 되는데요. 이 근육은 이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좀 깊은 데 있기 때문에 좀 깊이 눌러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몽골이 손끝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뭉친 거를 건드리면 환자들이 막 자지러집니다. 제가 일부러 아프게 누른 게 아닌데 그 이 부위를 누르면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원장님은 웬 손 힘이 그렇게 세냐고. 사실은 제가 힘이 센 게 아니고 어떤 부위가 뭉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면 그 환자분들이 그거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서도 시원하다고 그러세요. 그 어떤 분은 이제 심지어 아까 아팠는데 눌러주고 나니까 이제 안 아프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이 요방형근이 뭉치는 거는 허리와 골반 인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육이 뭉치는 거는 어떤 2차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뭉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상체하고 하체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상체는 이제 머리부터 콩쥐뼈 인대까지를 상체라고 보시고요. 하체는 이제 골반, 그 엉덩이 밑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가 그 요추에 후관절, 이게 척추뼈가 있고 그 옆에 그 뼈와 뼈들이 만나는 그 관절인데 그 후관절이 통증 치료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방형근하고 천장관절입니다. 천장관절. 그러니까 척추뼈하고 이 장골이라는 건 이제 그 골반뼈죠. 골반뼈가 만나는 부위가 허리 통증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장관절이라는 거는 상체하고 하체가 만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 때 뭐 누울 때까지 뭐 오래 앉았다 일어나거나 뭐 무거운 것을 들었다든지 심지어는 뭐 걸을 때도 상체 하체가 만나는 이게 계속 크로싱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치료할 때 이 부위를 잘 치료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그 허리 통증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이 부위를 치료해 보면은 치료 도중에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를 건드리게 되면요. 건드려 약을 주입하게 되면은 다리까지 찌르르 하는 그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저는 이걸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위를 건드려 줘야지 진정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위에 천장관절에 아주 많은 중요한 신경들이 그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 의대를 다닐 때나 그 레지던트 할 때는 그 다리의 방사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통증은 이제 이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까지 뻗치는 거죠, 통증이. 그걸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으면 다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 레지던트 할 땐가 그때 어떤 선생님이 그 인대 때문에도 방사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인대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걸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못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정형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형외과가 아니고 정형의학이라는 거는 어떤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뭐 인대 이런 걸 공부하는 그런 학문인데, 정형의학을 공부를 해보고 또 프롤로를 치료해보고 이렇게 수많은 케이스들을 접해보니까 그 좌골신경통으로 알았던 그런 뭐 방사통으로 알았던 것들이 이런 인대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관절을 치료해보니까 이 천장관절만 잘 치료해도 뭐 후관절, 천장관절, 요방형근, 그 다음에 어떤 근육 문제, 인대 문제 이런 것만 잘 치료해도 환자들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치료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 여기를 놔둔 상태에서 어떤 수술 전요법이나 뭐 이런 것만 갖고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그 수술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세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또 그 근육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방형근이 뭉쳐있다는 것은 골반 근육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요방형근은 이제 그 허리 옆에 있는 근육이고요. 골반은 이제 엉덩이 쪽에 붙어 있는 근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차거든요. 그래서 요방형근 따로, 골반 따로, 뭐 다리 근육 따로 이게 아니고요. 다 연결되는 우리 몸은 그러니까 특히 다리 저린 분들은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근육, 골반 근육, 다리 이쪽에 다 뭉쳐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통증 치료를 해오면서 환자분들한테 그 허리 통증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우리 허리는 뒤허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허리 요추 부위죠. 또 앞에 허리가 있다고 그래요. 앞에 허리. 우리 앞에는 복직근이 있지 않습니까? 복직근, 복근, 식스팩. 그리고 그 배 안에 보면은 이 중요한 또 그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장요근. 장요근 뭐냐면 요추가 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번인데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가는 긴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증에 아주 중요한 근육이에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이 장요근이 되게 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요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허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그리고 그 배 수술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제왕절개를 했던, 뭐 개복 수술을 했던, 여하튼 배 근육을 가르는 이런 수술하신 분들은 허리 통증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에는 뼈가 없지 않습니까? 배에는 그 근육이 장을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배 근육이 잘립니다. 이게. 당연히 근육의 손상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하신 여자분들이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리 치료할 때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앞에 허리, 그 앞에 허리를 꼭 치료를 같이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뒤쪽 허리, 아까 말씀드린 뒤쪽 허리 말고도 그 약간 아래쪽 허리, 그러니까 제가 그 엉덩이 쪽을 아래쪽 허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더 밑에 허리, 그 옆에 허리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허벅지 근육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이게 또 무릎이라든지 발목, 이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무릎이나 발목 뭐 이런 문제도 같이 동반되어 있으면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우리 허리 요추라는 거는 등뼈, 흉추라고 그러죠. 흉추, 그다음에 목뼈, 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따로 목 따로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목과 등 이런 걸 같이 해결해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앞에 허리, 뒤에 허리 뭐 이런 걸 다 같이 해결해 줘야 되고요. 모든 근막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근막은 또 장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통증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어떤 신체의 어떤 불균형 문제,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통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 통해서 입증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원리를 갖고 치료한 두 분의 케이스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치료 사례 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남자분이신데 2017년 8월 달에 내원하셨습니다. 해외 동포이신데 가족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먼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좋아지셔서 소개로 내원하셨습니다. 좌측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오셨는데요. 2016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좌측 다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시는 곳에서 물리치료, 견인치료, 기타 시술을 4번이나 받으셨지만 낫지를 않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왔다고 했습니다. 좌측 발목까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양말 신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40대이고 한참 일할 나이인데 교통사고로 이렇게 되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분은 특히 한인협회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시는 분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원 당일날 타 병원에서 지금 MRI를 보니까 요추 4, 5번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그날 저희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상에서도 4번, 5번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아져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프로롤 치료를 설명드리고요. 허리 중앙부하고 후관절, 천장관절, 유방형근에 대한 프로롤 치료와 근육 치료를 같이 하고 좌측 골반 쪽 근육 치료를 일부 했고 근육 내 자극요법도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앞허리, 즉 앞쪽에 있는 복직근, 장요근, 고관절, 전면부, 즉 사타구니 앞으로 내려가는 앞쪽 허리를 치료하시고 처음 방문 때 충분히 치료하지 못했던 좌측 골반 부위를 치료했고 좌측 장골 눈부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원했을 때는 목과 어깨가 아프시다고 해서 다시 한국에 오기 힘드니까 여기도 치료받고 가겠다고 하셔서 목 경추부죠. 그다음에 경추 후관절부, 승모근 이런 부위의 근막통 치료와 프로롤 치료를 같이 받고 가셨습니다. 이날까지 3번을 치료하셨는데 허리는 2번 치료하셨고 다리 저림은 아직 비슷하다고 하셨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치료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카톡으로 연결이 돼서 좀 어떠시냐고 물어봤는데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인 18년 8월 달에 한국에 다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때 다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버님을 같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아버님도 허리가 안 좋으신데 치료받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어떠셨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교통사고 후에 발목이 끊어질 만큼 아팠는데 완전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다리 저림은 없어졌다고 했고요. 발목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깨는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어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9년 3월 달에도 카톡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주 멀쩡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 남자분이십니다. 2014년 2월 달에 내원하셨는데 허리가 불편한 지 1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고 하셨고요. 걸음을 걸으시는데
100m 이상은 못 걷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왼쪽이 더 불편하고 엉치 쪽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첫 번째 분과 같이 그 허리와 골반을 치료받으셨는데요. 연세도 있으시고 또 걸음을 잘 못 걸으셔서 그 치료해야 될 부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허리와 골반, 다리, 발, 어깨 등등해서 12번을 넘게 치료해야 했습니다. 물론 치료할 때마다 부위가 다 달랐고요. 똑같은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치료 후 그 4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현재는 그 1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 그러니까 치료 후 5년째가 되는 시점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몇 킬로를 걸어도 끄떡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고 다음에는 어깨 부분 프롤러에 대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